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남부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남부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4,000년 이상의 오랜 와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딘 기원전 2000년에 이미 이곳의 와인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리스인들은 남부 이탈리아를 와인의 땅이라 불렀고 로마인들은 캄파냐 지역의 와인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남부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은 쇠퇴했고 이곳에서 생산된 포도와 와인은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 또는 프랑스, 독일로 판매되어 블렌딩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남부 이탈리아의 와인 산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파냐를 중심으로 남부 이탈리아 와인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DOCG 생산지는 적지만 꽤 훌륭한 품질의 와인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의 기후는 덥고 건조한 여름과 온화하고 습한 겨울이 주를 이룹니다. 많은 포도밭이 아펜니노 산맥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고도의 냉각 효과를 얻죠. 또한 해안 지역은 습도가 높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시칠리아 섬은 지중해 가운데에 위치하며 아프리카와 인접한 위치에 독특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무더운 기후로 알리아니꼬, 프리미티보, 네그로 아마로와 같은 포도 품종을 기반으로 한 무거운 바디 레드 와인이 주를 이루나 높은 고도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든 절제되고 우아한 레드 와인도 생산하는데요. 화이트 와인은 피아노를 기반으로 한 강렬한 향의 와인이 유명하고 베르멘티노, 그레코, 트레비아노 등의 품종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리를 품고 있는 캄파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로 그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덥고 건조한 여름, 온화한 겨울은 긴 생육 기간을 보장하고 지중해 연안에서 아펜니노 산맥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기에 좋은 산미의 과실을 얻습니다. 또한 이곳의 화산토는 와인 스타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곳의 슈퍼스타는 남부의 바롤로라 불리는 알리아니꼬로 싹은 일찍 트지만 과실은 늦게 익는 특성으로 생장 기간이 길어 포도의 당도가 높고 그만큼 높은 도수의 와인이 생산됩니다. 알리아니꼬를 최소 85% 사용한 알리아니꼬 델 타브르노 디오시지와 아르피니아 언덕 지역에서 생산되는 타우라지 디오시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특히 타우라지 디오시지는 최소 3년 숙성 중 1년은 오크통에서 숙성되는데 부드럽고 깊은 맛에 15에서 20년 숙성도 거뜬할 정도로 강렬하고 풍부한 타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파냐는 화이트 와인으로도 유명하죠. 늦게 수확되는 피아노는 배, 꿀, 아몬드의 섬세한 풍미가 조화롭게 표현되며 때로와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과실향이 풍부한 가벼운 와인부터 오크 배럴을 이용하여 묵직한 질감의 강렬한 와인까지 만들어집니다. 남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드라이 화이트 와인인 피아노 디 아벨리노 디오시지는 숙성을 거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최대 15년까지 숙성이 가능한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놀라운 농축미와 높은 알코올의 숙성 잠재력을 가진 그레코는 석회질 토양에서 잘 자라며 핵과류와 꽃향기 그리고 미네랄리티함이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그레코 디2포 디오시지가 가장 유명하죠. 또한 캄파냐에서 널리 재배되는 팔랑기나는 어릴 때 마시기 좋은 스타일로 주로 생산됩니다. 사과, 복숭아 등의 과실향에 허브와 꽃향기, 그리고 씁쓸한 오렌지와 솔잎향이 특징이며 미네랄리티함이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이탈리아를 부추로 비유할 때 풀리아는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길고 얇은 지역입니다.
발 뒤꿈치에 해당하는 살렌토 반도가 이 지역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는데 북부와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그리고 와인 스타일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북부는 언덕이 많고 품종 및 와인 생산 관행에 있어 중부 이탈리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반면 남부는 거의 평지이며 과거 그레코 로만 시기와 강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풀리아 전반에서 올리브와 포도가 아주 잘 자라는데 이탈리아 전체 올리브 오일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인 역시 베네토에 이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풀리아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렴한 대량 생산 와인으로 알려진 지역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와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 DOC 규정에 따라 생산량 제한과 같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리아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으로 프리미티보와 네그로 아마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진판델과 유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프리미티보를 기반으로 짙은 잉크색의 테닉한 풀바디 레드 와인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 DOC가 잘 알려져 있고 포도나무에 매달려 건조된 포도로 만들어 강한 단맛의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 돌체 나뚜랄레 DOCG는 2011년 풀리아의 첫 번째 DOCG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네그로 아마로 품종은 특히 남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살리체 살렌티노 DOC도 놓쳐서는 안 되죠. 강렬한 짙은 루비색의 향신료와 얼씨한 풍미가 특징인 풀바디 레드와인입니다. 이탈리아 최남단 와인 산지이자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는 2500년 이상의 풍부한 와인 역사가 있으며 오늘날 이탈리아 와인의 약 6분의 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칠리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며 충분한 일조량과 적당한 강우량, 그리고 해안 바람의 혜택을 받아 통풍이 잘 되면서 곰팡이 및 병충해 위험이 적습니다. 이에 화학살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대부분 유기농법으로 포도를 재배하죠.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포도 재배 조건은 높은 수확량으로 이어졌고 품질이 낮고 저렴한 가격의 와인으로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최근 들어 품질을 중시하는 움직임에 젊은 세대의 힘이 더해져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망하고 흥미로운 와인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시칠리아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토양입니다. 현재도 수년마다 폭발하는 활화산인 에트나 화산이 섬의 동쪽을 지배하며 미네랄이 풍부한 어두운 화산토를 형성하고 있죠. 또한 남동부의 이블레이 산맥도 와인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곳은 토착 품종과 함께 샤르도네, 시라 등 국제 품종도 좋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화이트 와인이 많이 생산되는데 시칠리아의 풍부한 신선한 해산물과 완벽한 페어링을 보여주죠. 시칠리아에서 가장 많이 식재되는 카타라토 비앙코와 그릴로, 인졸리아 등을 사용합니다. 시칠리아 와인의 왕으로 불리며 레드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품종인 네로다볼라가 있습니다. 칼라브레제로도 불리는 이 품종은 진한 검은 과일 향의 향신료, 가죽, 담배 등의 풍미가 특징이며 이 품종을 기반으로 한 블렌딩 와인인 체라수올로 디 비토리아 디오시지는 이탈리아의 유일한 디오시지 와인입니다.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레드 품종은 네렐로 마스칼레제로 에트나산의 경사면에 위치한 에트나 디오시 생산의 중요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시칠리아 서쪽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주정강화 와인인 마르살라 디오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요리용 와인으로 더 친숙하지만 오랜 숙성을 통해 아주 풍성한 풍미를 선보이는 뛰어난 품질의 마르살라도 존재하죠. 마르살라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모스카토 디 판텔레리아 디오시도
시칠리아의 훌륭한 디저트 와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산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바실리카타는 47%가 산이고 45%가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와인 생산량이 매우 적은 편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IGT와 VDT 등급의 와인이기에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지역입니다. 주요 와인 산지는 북쪽의 사화산인 몬테 불투레 주변으로 산악지형과 혹독한 날씨를 가집니다. 하지만 성장 시즌의 풍부한 일조량과 수확기의 서늘한 기온, 그리고 독특한 화산토의 영향으로 뛰어난 품질의 알리아니꼬가 재배되는데요. 알리아니꼬 델 불투레 디오시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곳의 유일한 디오시지인 알리아니꼬 델 불투레 수페리오레 디오시지가 있습니다. 이오니아해와 티레니아해 사이에 튀어나온 커다란 반도 칼라브리아는 좁은 메시나 해협으로 시칠리아와 나뉩니다. 칼라브리아는 과거의 고대 그리스인들이 최초로 와인 생산을 위한 포도나무를 재배한 곳이자 올림픽 우승자에게 주어진 와인으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고 필록세라로 포도밭이 황폐해지면서 와인 산업이 사실상 무너졌으며 지금까지도 와인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며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가 뚜렷하며 강수량이 적어 관계가 필수적이고 아펜니노 산맥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막아줍니다. 산악지형이기에 생산 비용이 높아 협동조합이 발달했죠. DOCG 와인은 없지만 꽤 다양한 DOC와 IGT 와인이 생산됩니다. 레드 와인 생산이 지배적인 칼라브리아의 주요 품종은 갈리오포이며 화이트 품종은 그레코 비앙코, 트레비아노, 말바시아 비앙카 등입니다. 하지만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샤르도네 등 국제 품종도 상업적 잠재력을 인정받아 블렌딩 품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가장 잘 알려진 아펠라시용으로 7호 DOC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본토 서쪽 해안에서 150마일 떨어진 사르데냐는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면적은 이웃한 북쪽의 프랑스 소유의 코르시카보다 거의 3배나 크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보다 약간 작죠. 수세기 동안 여러 제국과 왕국에 속해 있었으나 외부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곳은 사르데냐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포도가 재배되는데요. 사르데냐의 대표 적포도 품종은 깐노나우로 불리는 그르나쇼와 까리냐노로 불리는 까리냥이며 청포도 품종은 베르멘티노와 말바지아가 널리 생산됩니다. 사르데냐 대부분의 포도밭이 서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으나 사르데냐의 유일한 DOCG 와인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화산 꽃향기가 매력적인 베르멘티노 디 갈루라 DOCG죠. 그리고 대표적인 DOC 와인에는 생선 요리와 완벽한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누라구스 디 칼리아리 DOC, 칸노나우 디 사르데냐 DOC, 페르나차 디 오리스타노 DOC, 말바지아 디 보자 DOC 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북쪽부터 남쪽까지 가볍게 훑어봤는데 공부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